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논란이 터진 강영욱이 결국 논란이 터진 지 4일 만에 해명 영상을 올렸죠. 참고로 나도 그동안 계속되는 폭로들 속에서 한쪽 말만 듣고 전달하려니까 마음이 꽤나 불편했었습니다. 일단 강영욱이랑 강영욱의 와이프가 같이 나와 여러 폭로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을 하는데 저 해명 영상이 무려 50분이 넘는 분량이라 사소한 건 빼고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론 CCTV 감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CCTV는 감시의 용도가 아니라 사무실은 물건도 많이 있고 누구든 출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개가 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CCTV가 꼭 있었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CCTV 설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 그제서야 직원들이 감시용이냐며 따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라는 문자를 보내게 된 이유는 CCTV로 감시를 하다가 본 게 아니라 직원이 이런 포즈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걸 실제로 봤고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미팅을 오거나 보호자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다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휘적을 한 거라고 합니다. 또 CCTV 설치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변호사한테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확인을 시켜줬는데도 직원은 계속해서 CCTV에 대한 불평을 했고 그래서 한번 버럭했던 기억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여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곳까지 CCTV를 설치했다라는 주장은 그 뉴스에 나왔던 CCTV 사진을 확인해보니 그건 현재의 남양주에 있는 사무실 사진이 아니라 예전 잠원동에 있던 사무실인데 그곳은 탈의실이 아니라 회의실이고 거기선 손님들이 와서 회의를 하거나 다 같이 먹을 게 있으면 거기서 먹는 곳이라며 그 층엔 화장실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면 거기서 갈아입었을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신저 감시에 대한 해명이에요. 강영욱의 회사는 처음엔 PC카톡을 사용했었는데 회사 이메일 주소를 다 중구난방으로 쓰다 보니 외부 업체들이랑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조금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를 찾아보니 네이버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었고 그걸 이제 도입을 하고 나서 개인 카톡은 지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업무에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죠. 여튼 그 네이버 무료 메신저를 한참 쓰다가 유료로 전환한다는 공지가 떠서 고민했지만 일정 관리도 그렇고 너무 잘 쓰고 있고 이메일도 웹업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냥 유료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유료로 전환이 되니까 전에 없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편차가 심한 날이 있었는데 특히 훈련사는 없고 사무팀만 나오는 요일에 비정상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한번 들여다보려다가 왠지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자기 아들 이름이 나와 확인을 해보게 됐다고 해요. 근데 거기엔 이제 막 태어난 몇 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슈돌에 나갔던 것에 대한 비아냥이라던가 뭐 그런 아들에 대한 욕들을 보고 눈이 뒤집혔었다고 해요. 자기 아들 욕을? 그걸 어떻게 참아? 아드님에 대해선 뭐라고 하던가요? 그 슈돌 나간 거 가지고 아들 앞세워서 돈 번다 이런 얘기라던지 아니면 제가 뭐 자기들한테 잔소리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 주은이 똥 안 싸고 뭐하니? 네가 똥을 싸야 네 엄마가 멈춘다 약간 이런 식. 눈이 뒤집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6개월치의 대화를 밤을 새워서 봤는데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막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남 소추. 네이버 라인옥스 관리자에서 배웠어요. 그 단어를. 그때 한참 인터넷에 막 여자 남자 이렇게 뭔가 갈라서 싸우고 그런 게 이제 시작되는 거를 제가 감지했던 그런 시기로 생각이 나요. 2018년도가 근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고 정말 러블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나는 한남 옆에 앉아야 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야 혐오기 지나간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런 게. 잠깐만, 한남 소추? 그니까 여기서 쟤네들 신분이 발각됐죠. 그동안 폭로자가 전부 다 여자였던 것도 설마 강영욱이 진짜로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수위의 폭로들도 왠지 이제야 전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영욱의 와이프는
너무 화가 난 상태인데도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게 이전에 공개됐던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를 그만하라는 공지였던 거죠. 확실히 여기에도 보면 동료를 향한 조롱이나 회원을 향한 욕을 지적하고 있었고 지들도 인터뷰했을 때 자기가 욕을 했었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공개됐던 계약서 내용 역시 회사 메신저로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차원의 고지였던 거예요. 그니까 결국 지들이 잘못해놓고 거기에 대한 경고성 공지가 올라온 걸 가지고 CCTV가 자기들을 감시한다. 옷 갈아입는 곳에도 CCTV가 있다. 직원들 메신저를 염탐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에 빠져 폭로를 했던 거죠. 그리고 화장실 통제랑 화장실이 차로 10분 거리라고 알려졌던 부분은 회사 화장실이 고장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주 가던 식당에게 부탁을 했던 거고 그 식당은 걸어서 3-4분 거리라고 합니다. 오후 3시쯤에 몰아서 다녀오라고 했던 주장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전면으로 부인하죠. 그리고 이제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 명절 선물을 줬다던 폭로의 경우 강영욱에게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원래는 차나 꿀 세트를 선물해줬었는데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는 반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팸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와 스팸으로 바꿨는데 하필 발주를 잘못해서 선물용 스팸이 아니라 묶음 스팸이 왔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잘못 주문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편하게 나눠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요. 20대 남자 직원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가져갔고 무거워서 몇 번에 나눠서 가져간 사람도 있는데 특정 봉투에 담아서 주진 않아서 자신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배변 봉투는 과일 가게에서도 쓰는 검은색 봉투 그냥 당겨서 뜯어 쓰는 그런 봉투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저기에 다 깔려있다고 해요. 그니까 원래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봉투인데 그걸 보듬 회사에서는 배변 봉투로 사용하고 있었고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 그 스팸을 담아갈 곳이 없으니까 그 검은 봉투에다가 담아간 게 아닐까라고 합니다. 또 에폭시 바닥 공사로 인해 직원들이 고통을 받았었다던 논란은 회사를 신축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신축이다 보니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 중에 하나가 바닥 에폭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바닥이 깨져서 시멘트가 드러나게 됐고 공사 일정을 직원이 없는 주말로 잡았었는데 이틀이면 냄새가 전부 빠질 줄 알았지만 냄새가 안 빠졌다고 해요. 직원들을 일부러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자 보수라는 게 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이틀 정도면 될 줄 알았던 바닥 공사 냄새가 계속 지속됐었던 거라며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다면 너무나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체불에 관한 해명인데 강영욱이 퇴사한 사람한테 월급으로 9,670원을 줬다는 논란이에요. 기억하기론 그분이 2015년에 입사해서 16년까지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그 일정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급이 있었지만 소액이었고 약간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이었는데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자 그 사람은 타 지역까지 같이 가서 근무하지는 못하겠다고 하길래 그래서 9월 중간쯤에 퇴사하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업무를 그만두고 나서 좀 많은 환불건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인센티브 내역을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9월 15일에 그만뒀다고 하면 그냥 그 15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환불 내역까지 차감을 해서 정산을 해야 할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하려고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연락을 해달라며 카톡을 남겼었는데 정산날인 다음 달이 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 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9,670원을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 보냈는데 만약 진짜 임금을 떼먹으려고 한 거라면 왜 그 금액을 입금했겠냐. 근데 그렇게 한 게 되려 그 직원한테 상처가 될 줄은 몰랐고 그걸 나중에서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돼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서운함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자기는 퇴직금도 받아야겠다고 했었는데 강영욱 측은 거기에 의아함을 느꼈었다고 해요. 왜냐면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퇴직금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왜 퇴직금을 줘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결론이 나서 9월달 인센티브에 퇴직금에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입금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이체했던 내역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직원 입장에서도 화가 많이 났겠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 해명 영상이 무려 50분이 넘어가는지라 대략 굵직굵직한 논란들에 대해서만 정리해본 거예요. 그 외에 짜잘짜잘한 목격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맡긴 개한테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더라. 레오를 방치해놓고 대충 안락사 시켰다더라. 훈련사한테 개 목줄을 던졌다더라. 직원들한테 쥐새끼라며 폭언을 했다더라. 뭐 이런 논란들은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해요.
그니까 이렇게 쭉 들어보니 강영욱의 해명대로라면 분명 강영욱도 회사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미숙함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쵸? 아니 CCTV는 맨 처음부터 설치해놨어야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리고 직원 임금에 관한 부분은 애초부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보고 계약했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보니까 뭐만 하면 죄에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하는 거 보면 회사 쪽에 변호사도 하나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 임금처럼 민감한 부분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았겠죠. 그런 부분은 진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런 것들 외에 나머지 논란들의 상당수는 완전 얼탱이 없는 폭로들이었죠. 지들이 평소엔 남직원들 대상으로 한남인이 소춘이 욕하다가 결국엔 회사 대표 아들까지 회사 메신저로 욕해놓고 그걸로 업무용 메신저 할 때 말 조심하라고 하니까 메신저 감시한다고 하고 남자들은 스팸 나눠주니까 신난다고 들고 갔는데 지들은 봉투 하나조차 회사 거 뜯어서 담아가면서 그 봉투도 이제 배변 봉투였다며 날조하는 양심이라니 스팸을 양손에 한가득씩 들고 갈 정도로 나눠줬으면 얼마나 퍼준 거냐고. 그리고 CCTV도 보안이랑 안전에 필요해서 설치한 건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CCTV로 자기들을 감시한다. 옷 벗는 곳까지 CCTV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는 강영욱한테 성범죄자 프레임까지 씌우고 그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있었던 상당수의 폭로들은 그쪽 성향을 가진 정신 아픈 애들의 망상이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뉴스에 나와 원자신감으로 인터뷰까지 한 걸까? 진짜 무슨 피해의식이 저렇게까지 가득 차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 강영욱도 회사 운영에 미숙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저렇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강영욱의 이미지를 싹 다 깨부셔버릴 만큼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딘가 미숙했고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게 죄라면 쟤들은 이제 자기들이 퍼뜨려 놓은 말들로 역풍이 불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고소까지 한다고 하니 이제는 저 폭로자들이 자신들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란 걸 입증할 증거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다음은 아마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걱정해야 하는 순서가 아닐까. 그러고 보니 강영욱의 해명이 이렇게까지 늦어졌던 이유가 그동안에 터져나왔던 모든 폭로를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한 방에 해명하려고 늦어졌었나 봐요. 아마 지금쯤 댓글 찌우면서 현실 부정하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애초에 중립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에요. 암튼 오늘은 논란 4일 만에 나온 강영욱의 50분이 넘는 해명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